인생을 걱정과 절망의 먹구름 속에서 보내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하늘 위로 호를 그리며 날아가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별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 멋진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늘 위를 날아갈 수 있으며 영웅의 여정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비전 모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전 세계의 위대한 신화에 대해 방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화 속 인물들은 세상의 중요한 공헌을 하기 위해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에는 보편적인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오스트리아 유대인 심리 분석가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위대한 저서에서 악명 높은 나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죄수로 지내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책임감과 선물이 얼마나 생의 의미를 찾는지 강조합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생의 의미를 찾는 게 얼마나 죄수들에게 살 수 있다는 용기와 의지를, 심지어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용기와 의지를 주는지 이야기합니다. 삶의 의미를 포기한 사람들은 그 뒤에 대부분 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가혹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 실망, 상실, 고통과 같은 힘든 도전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에 대한 내면의 깊은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도전을 창조적인 돌파구로 변혁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의지와 가치랍니다. 늘 우리는 많은 새로운 도전과 위험에 직면하고 있죠. 기후 변화,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사회 경제적 불안 등이 초래하는 불확실성, 경제 불안 모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에서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자원을 찾아야 하는 소명을 말해준답니다. 이 영웅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매우 풍요로워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입지는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웅의 여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요즈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 크리스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자기 발견을 위한 NLP 코칭 영웅의 여정입니다. 스테판 길리건, 로버트 딜츠 지음, 나성재 옮김, 한국 코칭 슈퍼비전 아카데미 출판사입니다. 스테판 길리건은 심리학자로 캘리포니아 애니스타스에서 거주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초창기 NLP 공부를 했고 밀튼 에릭슨과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밀튼 에릭슨은 최면을 공부하다가 안 최면가이신데요. 굉장히 유명한 의학 박사십니다. 최면가이시기도 하고요. 로버트 딜츠는 NLP와 Success Factor 모델링 분야에서 프로그램 개발, 저술, 코치, 트레이너, 그리고 컨설턴트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NLP 창시자인 존 그린더와 리차드 밴들러와 함께 초기 NLP 확립 작업에 참여했으며 밀튼 에릭슨 박사와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옴기니 나성재님은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알리바바, 디멘션 데이터, 모토로라 솔루션 등과 같은 글로벌 IT 그룹에서 근무했는데 현재는 코칭 분야의 대표이자 한국 코치협회 코치로 개인과 기업 코치로 글을 쓰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직접적인 설명보다 상상력을 동원하고 곱씹을수록
향기가 더해지는 은유적 표현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인간은 기호와 상징을 통해 말로써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과 에너지까지 표현하고 소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게다가 그 상징이 이야기로 저술되어 전달된다면 더욱 와닿게 됩니다. 이러한 은유와 상징이 담고 있는 힘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신화학자 조셉 캠벨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감동적인 것은 우리 모두가 자기 삶의 영웅임을 소리쳐 외치기 때문입니다. 캠벨의 외침은 졸고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고 공명이 일어나고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의 영웅이라 외칩니다. 세상을 구하는 마블의 주인공들만이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가 낡은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습관을 창조하려고 노력한다면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찾아 나선다면 그때 우리는 영웅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감이 있고 길한 일이 있으면 흉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랍니다. NLP의 세계적 리더인 로버트 딜츠와 스테판 길리건은 캠벨의 영웅 스토리에 NLP 기법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탄생되었습니다. 매 순간 가슴 설레는 순간을 느끼고 싶고 가슴 뛰는 일에 삶의 에너지를 쏟고 싶은 나에게 지금 하는 역할 모두 다 삶의 긴 여정에서 만나는 시절 인연임을 알고 있습니다. 살면서 조금씩 중심이 흔들리거나 잡념이 들면 다시 꺼내보는 그런 책입니다. 당신을 통해 행동으로 표현되는 생명력, 생명의 힘, 박동이 있습니다. 당신이란 존재는 그 순간에 오직 하나뿐이며 그 표현도 유일합니다. 이것을 억누른다면 이 표현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도 존재할 수 없고 소멸할 겁니다. 이 세상도 그 표현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 표현이 얼마나 멋지고 다른 표현과 비교하면 어떨지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할 몫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라는 채널을 열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웅의 여정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채널을 열어놓는 것. 여러분의 채널을 막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력과 삶의 원동력을 어떻게 빼앗아 가는지 파악한 다음 그것들을 놓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유의 에너지를 이 세상에서 펼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그림자를 변형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영웅의 여정에서 채널을 여는 일,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그 생명력, 그 생명이 흐르게 하는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인생길 마지막에 여러분 비문에 어떤 글이 적혀 있으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카우치 포테이토처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맥주 마시고 감자칩을 오랫동안 먹는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만족해합니다. 헨리 데이빗 솔로는 조용히 인생에 순응하는 삶에 안주하며 살아간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간을 질질 끌고 허비하며 뿌연 안개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내가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요동치며 고통스럽게 외치기 때문입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나는 이렇게 저급한 트랜스 상태로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영웅의 여정에서 보면 되돌아가야 하는 소명, 깨어나야 하는 소명으로 여러분이 재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에서 다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인식을 전환하면 자신이 피할 수 없었던 문제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관계는 자신의 성장과 깨달음의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가지고 싶은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가지고 싶은 것에 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고 늘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영혼이 깨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체성 차원에서 사람은 영혼과 에고 두 가지 측면을 가졌습니다. 에고는 사람이 가진 상처에 기반을 둔 우리 자신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상화된 자기입니다. 즉, 사랑받고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 에고는 영혼의 발목을 잡는 덫입니다. 영혼이 돌아왔을 때 때론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영혼이 이곳에서 자신의 고유한 노래를 부르며 자신만의 여정을 펼쳐 나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조셉 캠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신화학자로 다양한 문화의 남녀에 얽힌 신화, 전설, 다양한 이야기를 오랜 기간 연구했습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이야기와 표본을 관통하는 영웅의 여정이라는 심층적 구조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1000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책에서 영웅의 여정이 수많은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캠벨이 제시한 로드맵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소명을 듣기, 소명을 향한 결심, 임계점 넘어서기,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가디언 찾기, 악마를 마주하고 악마를 변혁하기, 내면의 자기와 새로운 자원 개발하기, 그리고 변혁,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기, 이것입니다. 행동에 나서라는 소명은 흔히 도전, 위기, 비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할 필요, 이것은 세상의 부패한 권력을 새롭게 혁신해야 할 필요, 상처 입은 삶의 핵심 부분을 치유할 필요, 직면한 도전에 응전할 필요 등을 통해 소명이 옵니다. 이 소명은 또한 기쁨과 영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음악을 듣고 이 세상에서 열정적으로 펼쳐지고 싶은 음악의 아름다움에 깨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아에서 놀라운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그 사랑이 원형의 힘을 이 세상에 펼치게 하는 소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영웅의 소명은 자신이 겪는 큰 고통과 큰 기쁨으로 각각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동시에도 찾아옵니다. 영웅의 소명은 에고 차원에서 오는 개인 목표와는 전혀 다릅니다. 에고라는 것은 최신 TV를 한 대 더 가지려 하고 더 많은 맥주를 마시고 싶어 합니다. 즉, 부와 명성을 좋아합니다. 영혼은 깨어나고 치유되고 연결하고 창조하기를 좋아하고 원합니다. 영혼이란 것은 깊은 변화를 열망하는 소명에 의해 깨어나고 에고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해, 우리 삶의 명예를 위해 깨어납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누구를 위해, 누구를 구하기 위해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것은 원하던 목표가 아니라 도전이며 위험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영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제 친구 중에 알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는 미국 포스트 모던 미술에서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뉴욕의 유명한 변호사인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따르길 바랬어서 넌 화가가 되면 안 돼. 넌 아버지와 함께 변호사의 길을 가야만 한다. 이렇게 그의 아들을 변호사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그를 위한 방을 마련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방 문에는 이미 알란이라는 이름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은 창조적이고 확고했습니다. 그는 심한 천식 발작을 일으켜 기후가 좋은 아리조나 투선으로 가야만 했고 알란의 아버지가 던지는 최면이 닿지 못하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는 아리조나에서 그의 미술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 무의식이 보여준 멋진 사례입니다.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 김연아도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있을 때 이런 소명에 응답해서 영웅의 여정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조셉 캠벨이 말한 임계점을 넘어야 하는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은 여정에 들어섰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게임이 시작됩니다. 임계점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새로운 지역, 새로운 영토, 미지와 불확실성, 예측할 수 없는 어슴푸레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임계점의 다른 의미는 당신이 있는 안전지대 가장 바깥쪽 경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까지 여러분은 당신이 잘 아는 영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 안전지대에 있으면 이미 그 지역의 구조와 배치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게 되면 여러분은 안전지대를 벗어납니다. 상황은 어려워지고 도전과 위험 그리고 고통이 심지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도전의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영웅의 여정입니다. 임계점의 세 번째 의미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말합니다.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고, 실수였어요. 너무 힘든 일이라 저 안 할래요. 다시 가져가세요. 임계점을 한번 건너게 되면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오로지 전진해야 합니다. 내게 악마가 다가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겁에 질려 있을 때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한 절대 악마가 아닙니다. 그 대상에 대한 내 분노, 좌절, 슬픔, 죄책감, 수치심 등입니다. 악마는 거울을 들고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거울이 우리 내면의 그림자를 비추어 줍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보이는 반응, 감정, 우리가 내면에서 처리하지 못한 우리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을 내면의 테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용어로 말하면 악마는 중독입니다. 우울합니다. 그래서 영웅의 여정은 변혁의 여정이고 특히 자기 자신을 변혁해가는 과정입니다. 스포츠, 일, 애정관계, 예술적 작업 등에서 성공이란 아우터 게임에서 일정 정도의 마스터 경지에 올라야 합니다. 즉, 특정한 선수들, 환경, 규칙, 필요한 신체적 기술, 그리고 행동 패턴 같은 경지를 말합니다. 최고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너 게임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이너 게임은 스트레스와 실패, 압박, 비난, 슬럼프, 자신감, 저조 등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자기, 직관적 지능을 개발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직관적 지능은 의식적 마음과 더 큰 의식을 연결하는 것으로 더 큰 의식은 강한 자신감, 심오한 이해, 더 미세한 알아차림 그리고 다양한 수준에서 향상된 능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면의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고 자신의 가디언을 찾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여정의 위대한 변혁에 도전에 마주할 준비가 되었답니다. 이때가 바로 새로운 배움과
내면의 자원을 끌어내 고군분투, 헌신, 전투를 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이 세상에서 창조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생성적이라고 부릅니다. 생성적이라는 말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영웅이기에 이 도전에 기꺼이 맞서고 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자기 내면의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영웅의 여정 마지막 단계는 집으로 돌아오기입니다. 영웅은 스승이 되곤 하는데 자신의 것을 나눔과 더불어 이 여정을 완료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변혁을 완수했기 때문에 과거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여정을 명예롭게 기념해야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제 친구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끝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 무렵에 마리 큐리, 루이스 파스테르, 지금은 또 프로이터 같은 위대한 과학자를 다룬 옛날 영화를 즐겨보았다 합니다. 제 친구는 항상 그런 영화를 볼 때면 세상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하는 소명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합니다. 높은 의식 상태를 이루어낸 성취 뒤에는 일상의 평범한 의식과 통합하는 게 더 큰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웅의 중요한 멘토인 밀턴 에릭슨은 이 영웅의 여정을 완수한 좋은 예입니다. 그의 여정은 매우 흥미롭게 17살에 심각한 소아마비가 되었습니다. 17살이라는 나이는 공교롭게도 상처받은 치유자가 심각한 질병과 상처로 절망하게 되는 성인 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류 사회의 전통적인 길을 걷는 대신에 세상의 삶에서 떨어져 나와 자신만의 치유 과정을 걸어야 합니다. 그의 경우 의사가 다시는 움직이지 못할 거라 진단했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암시에 순순히 굴복하는 대신 그의 몸과 마음이 자신의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랫동안 탐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다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찾았습니다. 또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 새로운 이해와 내적 차원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오랫동안 자신의 혁신적인 배움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영웅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좋은 가디언이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코치나 치유자인 여러분에게 중요한 점은 이 여정이 그들의 여정이지 여러분 자신의 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객을 치유하고 구해주려고 하면 여러분은 고객에게 당신은 희생자이고 나는 영웅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니 이것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가디언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들의 여정에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가디언, 심리적 자원이 되어주는 겁니다. 에고 수준의 제약이나 한계를 놓아버리고 원시의 창조적인 바다로 뛰어들어 생성적 마음의 변혁적인 수준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정렬하고 센터링입니다. 이것은 수용과 변혁이라는 단계인데 생성적 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너머로 열려 있어라. 그 문제 너머로 열려 있으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이 갇혀있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센터링은 여러분이 자신의 소매틱 상태를 통합하고 정렬하는 연습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알아차림을 몸으로 집중하고 그 몸을 통해 세상에 자신을 여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풍부한 생성적 자산이 넘쳐 흐르는 통일장이라는 그곳으로 자신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센터링을 하면 걱정했던 마음이 진정되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요하고 명료해집니다. presence 아시죠? 현존이라는 말. 불교 신자들이 원숭이 마음이라고 말하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의식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모두 매우 도전적이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 여러분의 센터를 활성화하는 경험을 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센터에서 어떤 꿈틀거림이나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센터와 정렬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센터에서 꿈틀거리는 에너지가 무섭고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안에서 여러분은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성적 사고에서 호흡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로 센터링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호흡과 연결될 때 여러분은 현재에 있게 됩니다. 척추가 부드럽게 빛이 납니다. 센터링 상태에서는 등을 구부리지 말고 부드러운 빗줄기가 정수리에서 가볍게 하늘로 잡아당기는 느낌을 상상해 보면 됩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수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고 척추를 더 늘리는 방법은 가슴을 살짝 들고 펴는 겁니다.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척추의 안쪽까지 호흡합니다. 호흡을 통해 여러분 의식이 근육의 긴장에서 척추의 활기차고 미세한 느낌으로 옮겨가는 걸 느껴보세요. 중요한 것은 척추를 타고 위아래로 흐르는 상쾌한 호흡의 감각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땅에서 발바닥을 통과해 척추를 타고 목까지 에너지를 쭉 끌어올리는 것처럼 척추를 타고 숨이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자신을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을 위한 간단한 암시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을 돌보기, 자신 사랑하기, 자신을 수용하기 와 같은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려있기 또는 깨어있기, 자신의 호흡에 척추의 의식에 척추를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에너지에 조율하며 간단한 자기 암시의 말이 척추를 타고 흐르도록 합니다. 더 깊게, 더 편안하게. 이완 말고는 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완 말고는 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완 말고는 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센터링된 의식에 깊이 열린 상태로 모든 긴장을 놓아버립니다. 계속 하다 보면 정수리 차크라를 통해 위로 잡아당기는 줄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척추와 머리를 위로 부드럽게 끌어당기는 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채널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몸 편안하게 완전히 이완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고 모든 믿음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호흡합니다. 마음이 없는 마음속으로 텅 빈 그곳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완합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부드럽게 호흡합니다. 센터링하고 정렬된 그곳에서 마음이 없는 그곳에서 의식의 마음 저 너머 있는 곳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초의식의 마음에서 얻는 경험, 깊은 웰빙의 경험, 과거 경험했던 센터링 상태입니다.
초의식의 마음이 호흡의 부드러운 강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깊이 평화롭고 깊이 느꼈던 그곳으로 생명력을 느꼈던 그때로 여러분 몸을 가득 흘렀던 그때로 애쓰지 않아도 탁월했던 그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웰빙의 경험을 할 때 여러분의 몸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네, 좋습니다. 모두 다 좋습니다.